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애국TV 애청자 여러분,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휴일이지만은 제가 저 까만 넥타이 차림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잇게 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같은 국가 유공자로서, 무공수원자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목요일 날요, 지상욱 의원에게 국가보훈처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권고안이라는 것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의안이 분방할 정도로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국가보훈처가 이적행위자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누구를 위한 보훈 행정을 하는 곳인지 의안이 분방할 뿐입니다. 이 권고안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엄청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니까 국가보훈처가 권고안일 뿐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8일에 세부 이행계획까지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광복 후 자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3,500명을 우선 심사 완료할 계획이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국가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소위 지은희 위원장 외 12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뭐 대선 캠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그 다음에 민변 아시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가요? 그 자익을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로 알고 있는데, 민변 등의 시민단체 출신이 주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내놓은 안이, 그러니까 권고안에 보면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과도하게 확장됐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 예? 대신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희생자, 민주화운동 사망자, 사회공헌 사망자 등 특별히 희생이 큰 공헌자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뭐 집단희생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희생자, 이런 뭐 보도인명, 뭐 빨갱이 뭐 다 있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이해가 되는 이게 저 권고 아닙니까?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 지금 김문봉 이야기인데, 김문봉이 뭐 영화에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 강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문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김문봉이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보훈이 잘못됐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김문봉이가 보니까 6.25 전후에 난파간첩이 엄청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파견한 전범이야, 전범. 예? 적이라면 적. 임시정부 때 독립운동을 한 전력만 높이 평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의 행적은요 완전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상, 또 국가검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난파 간첩을 파견한 장본인이라는 거야. 전범이지, 전범. 전쟁범죄자라 이거야. 이런 한마디로 적의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한 당사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된 호국 영령, 그런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또 더 보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은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운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제 국가적 자부심 이야기 그걸 고양시키는 활동을 했습니까? 오히려 건국 70년을 쌍그리 부정했지 않습니까? 기회주의가 득시한 나라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내용으로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조리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건국 과정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에 일어난 것을 쌍그리 부정하다시피, 그게 나라답지 않은 나라로 규정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고향은 그냥 훼손하고 뭉개뜨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부가 새삼 또 김문봉 등 이게 이적행위자, 난파 간첩 지령자, 북한 정권 수립의 공신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다? 북한에서 지정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 수립자, 북한 정권의 남침 전범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다? 또 더 보겠습니다. 보훈 개념은 군인 보훈에 가깝다. 보훈 개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하면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예. 지난 금요일 날 국회에서 5.18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만은 박사가 아마 그 발표를 주로 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몇 분이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그 주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그 뉴스를 보면은 연일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으면 그걸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또 공청회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예. 물론 거기 피해자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또 국민들이 있고, 이거는 뭐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북한 특수군 600명이 내려와서 5.18을 그 사태를 낳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럴 리가 없다. 거기서 제시한 뭐 일광수, 이광수 등등 거명된 인물 중에 당사자로 거론된 사람은 반발하고 말이죠.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난 게 정확하게 그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정해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또 규정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무공수운차로서 또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때 30% 항공료가 할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 딱 보면은 5.18 민주화 유공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국가유공자, 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 카테고리에. 근데 5.18 민주화 유공자가 이미 5.18 광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근거에 의해서 혜택을 주지만은 저는 목숨을 걸고 무장 간접선을 7억 같은 겨울바다에서 격침시켜 가지고 공작원 6명과 함께 제가 수장시켰, 그 공로로 국가유공자가 돼서 혜택을 받는 거고, 광주에서 일어난 지금 어떤 일부 주장에 의하면은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북한군의 게릴라전에 의해서 억울한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희생됐다, 이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다 한번 그 논란이 그만큼 뜨거우니까 짚어봐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이 정당하다면은 명단을 여러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밝히라 요구하는데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명예스러운 국가유공자를 자기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할 텐데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올해 국가보훈처의 사업 중에 국가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명패를 유공자 집에 그 문에 붙일 수 있도록 출입문에 문표로 말이죠. 그것까지 좀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까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예로운 국가유공자가 왜 광주 민주화 유공자는 스스로 절대 자기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거야.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말 명예롭고 국가로부터 이러한 기림을 받는 대상자라면 떳떳하게 명단을 공개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했던 군인을 줄이고 공권적 희생자를 국민묘지에 안장을 추천하는 이 안은 국가보훈처 자체가 그냥 확정은 안 됐다 그 변명을 했습니다만 제발 이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는 위원들을 객관적인 인물들로 다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걸 해체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군을
호국 영령의 희생을 불러온 당사자들을 어떻게 보면요,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호국 영령들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호국 영령들이 아마 통곡할 겁니다. 자기 안장이 되어 있는 장소에 적이 와서 같이 안장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곡할 겁니다. 통곡할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 2에 보면은 국가보훈처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및 보훈 및 보훈 선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주요 임무는 호국 보훈 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이념 대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적 보훈, 보훈 핵심이 아니라 이적 보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거론된 이 소위 보훈 핵심 의결 근거안 늘 명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철회됐다는 내용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을 만든 보훈핵신, 국민중심 보훈핵신위원회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핵심이 아니라 이적보훈입니다. 보훈농단입니다. 그리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여러 보훈단체에서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호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당장 물러나세요. 더 이상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모욕 행위를 중단하세요. 아니면 이런 식의 보훈 행정을 할 바에는 국가보훈처 자체를 해체하세요. 이상 오늘 국가보훈처의 보훈 핵심을 빙자한 이적보훈, 보훈농단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